안녕하세요. 단미 자두농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격려를 부탁드릴게요. 그럼 그린비를 불러볼까요? 안녕하세요, 그린비입니다. 2주 전에 그 자두나무 밭에서 흙을 채취를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검정 의뢰를 했는데 한 2주 정도 만에 나왔네요. 그래가지고 저희 밭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질소 인상 가리가 많이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비료를 1년차라서 안 주려고 그랬었는데 자두 따고서 보통 감사비료라고 해서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1년차인데도 추비를 했습니다. 추비를 했고요. 이게 지금 질소 인상 가리 딸은 대체적으로 많이 모자라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 자두 심은 밭에 뭐를 경작을 했냐면은 보통 들깨나 콩 그런 거를 심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들깨 콩 심을 때는 심을 때나 비료 조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질소 인상 가리 성분이 아예 미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비료를 줬고요. 비료는 조비에서 만들고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는 그 맞춤 19호라는 비료가 있는데 그 비료를 줬습니다. 비료 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영상을 찍으러 이동을 하고요.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있고 산도도 그렇게 크게 많이 높거나 낮지는 않고 좀 적정한 수준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맞춤 19호 비료 준 거 그거 보러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맞춤 19호 농협에서 공급을 하는 거고요. 질소가 20, 인산이 10, 칼리가 11. 그래 고토하고 풍소 약간씩 들어있고요. 이 보면은 이게 밑거름용인데 이거는 질소 인상 가리가 적정하게 배합이 되어 있는 그런 비료 같아요. 그래서 집에 아버지가 또 사다 놓으셔가지고 이거를 2포를 뿌렸습니다. 여기 지금 과수작물에 보면 복숭아, 포도 수령 5에서 10년이면은 1000제곱미터니까 300평에 20kg에서 25kg 그 정도 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는 1년생 작물이기 때문에 골 한 줄에 한 50평 정도 되는데 이게 9줄인데 9줄에 이거 40kg 이거 2포를 줬어요. 일단 추비로 그렇게 해서 줬고요. 밭으로 가보겠습니다. 밭으로 나왔습니다. 토양 검정을 받은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 농협 조비에서 나온 맞춤 19호라는 그 비료를 한 나무에 한 2주먹? 그 정도 비료를 나무마다 줬습니다. 이 비료를 보통 그 자두를 따고 나면은 그 감사비료라고 해서 주는데 이 나무는 지금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그리고 그 토양에 질소, 인산, 가리, 칼륨 그게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2주먹씩 해가지고 추비로 해서 줬고요. 자두나무 뿌리가 움직이는 활동을 하는 그런 시기는 보통 2월달 중순 이후부터 해서 6월달 정도까지 활동을 하면서 뿌리가 성장을 하고 그리고 7월, 8월 달에는 뿌리가 보통 성장을 멈추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9월달, 10월달 또 뿌리가 2차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 2차 성장하는 거에 맞춰서 비료를
줬습니다. 그 비료 준 그 저기는 이제 뿌리가 양분 저장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질소, 인산, 가리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 3대 영양소를 뿌리가 조금 먹을 수 있게끔, 저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줬고요. 2주 전에 크로바 이 새고를 크로바 파종을 했죠. 근데 파종하고서 물을 줬는데 그 다음날 일기예보가 뭐 비가 뭐 한 3, 4mm, 4, 5mm 이제 그 정도 온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막 한 2-3시간 만에 50mm 정도가 와가지고 이 제초 매트를 이렇게 걷어 놓으니까 그 가양으로 빗물이 막 흘러가지고 그 씨가 다 이 빗물에 다 흘러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2주 정도 지나니까 크로바가 좀 낫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싹 올라와 있죠. 여기 크로바 파종한 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작아가지고 뭐 그렇게 많진 않은데 여기도 보면은 크로바들이 있죠. 자, 이 나무 밑에다가 크로바를 심은 이유는 일단 나무 밑에는 관리하기도 좀 힘들고 그리고 클로버가 콩과 단연생 작물이라서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뭐 뿌리 쪽에 그 혹이 생기나 봐요. 그 혹이 뿌리혹 박테리아가 공기 중에 질소를 이렇게 좀 끌어모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크로바를 나무 밑에 심으면은 괜찮을 것 같고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나무 밑에 다 막 제초제 뿌리고 그래가지고 나무 밑에는 좀 깨끗하게 하는 그런 편인데 저는 일단 먹거리가 좀 그래도 제초제 같은 거는 과수원에다가 가급적이면 안 치려고. 농약 중에서도 뭐 살균제 있고 살충제 있고 다 있는데 제초제가 보통 제일 약성이 독하기 때문에 제초제 쳐가지고 뭐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완전 친환경은 아니더라도 친환경 쪽으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그렇게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나무 밑에다가 이 크로바를 파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시골로 들어와서 우리 단미님하고 이제 골을 다 걷었어요. 저쪽까지 해가지고 다 걷고 저쪽 옆에 있는 밭도 걷고 했는데 오늘 이 크로바를 파종을 하려고 크로바는 이제 씨앗은 다 사가지고 왔는데 지금 태풍 흰남노가 올라오고 있죠. 근데 그 태풍이 강도가 어떨지 또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릴지 일단 기본 일기예보를 좀 믿고 오늘 만약에 뿌려놓으면은 화요일날 또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다 쓸려 내려갈까봐 내일 아침 되면은 화요일날 일기예보가 보통 뭐 네이버나 뭐 날씨 어플 쪽에 강수량이 뜨기 때문에 그 강수량을 보고서 내일 아침에 또 다시 클로바 파종을 하려고 아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풀은 다 제거를 했고 제초 매트도 다 걷었고요. 근데 제초 매트를 걷는데 뱀을 한 4마리 정도 본 것 같아요. 4마리. 여기가 원래 뱀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개구리가 많이 있다 보니까 먹을 것이 있으니까 뱀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독사는 한 번 딱 받고 그건 예초기질 하다가 예초기 날에 그냥 머리가 확 날아갔는데 독사는 한 번 딱 받고 나머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꽃뱀
화사. 우리 요 시골 동네에서는 너불미기라고도 해요. 방언으로. 그 뱀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 꽃뱀을 한 4마리를 봤어요. 4마리를 봤는데 단미님도 뭐 뱀 가까이서 이렇게 본 거는 또 처음일 거예요. 농사를 뭐 해봤어야죠. 자, 그리고 제가 실수를 한 게, 나무를 심으면서 실수를 한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무 간격은 2.2m로 심었어요. 이 골 간격은 5.8m고 2.2m로 심었는데 나무를 심을 때 줄자를 딱 대가지고 한 게 아니라 2.2m 짜리 나무를 딱 잘라 가지고 대면서 삽으로 푹 파고 또 대면서 삽으로 푹 파고 하다 보니까 이 간격이 정확하게 2.2m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실수를 한 게 뭐냐면은 이 옆으로 나무 간격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덕시설 한 거하고 덕시설을 중간으로 딱 해가지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제가 초보다 보니까 아래 위로 줄 맞추는 것만 골똘하게 생각을 하고 이 아래 위로 줄은 정확하게 맞췄는데 옆으로 줄을 못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이프, 덕시설 파이프 중간 사이에 저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깝죠? 더 가까운 곳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뭐 적당하게 떨어져 있는데 적당하게 떨어지다가도 이 덕시설 파이프 간격은 4.4m로 똑같이 했는데 2.2m에서 조금씩 멀어지다 보니까 쭉 올라가다 보면 또 나무가 파이프에 또 달라붙어요. 뭐 누구는 그 덕시설을 먼저 한 다음에 나무를 심어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 뭐 그렇게 하면은 틀어질 일은 없겠죠. 없는데 그것도 땅이라든지 토질에 따라서 보통 로타리를 치고서 이렇게 나무를 심는데 덕시설 하는 동안 이게 뭐 한 달 걸릴지 2달 걸릴지 뭐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거 뭐 불가피하게 나무부터 심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옆으로 줄을 대 가지고 나무 간격만 맞췄으면은 중앙으로 해 가지고 덕시설 이 시설 파이프 사이가 뭐 정확하게 간격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가운데로 딱 띄워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설을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못했고요. 덕시설을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들었다 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제 로타리 치고서 바로 심게 되면 나무 심기가 편한데 나무 땅 위에다가 북을 주면서 나무를 심지 않는 이상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땅을 파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딱딱하게 굳어버리니까. 그러면은 나무를 심을 때 또 겁나게 고생을 할 것 같아 가지고 나무를 먼저 심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옆으로 간격을 줄을 안 띄워서 그게 제일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 심어 놓은 거 어떻게 옮길 수도 없고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키우다가 뭐 그거에 맞게 또 잘 맞춰 봐야죠. 머리를 써서.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들어와 가지고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요 제초 밑에 싹 걷고 크로바 내일 씨앗을 내일 줄지 아니면은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바람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또 떠내려 가니까 크로바 씨앗도 지금 1kg에 거의 한 3만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 다 떠내려가 버리면 또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빗물에 유실이 안 되게끔 그런 저기를 하려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 주는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린비는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처서가 지나서 그런지 풀이 그렇게 많이 안 자랐네요. 한 2주 됐는데
이제는 뭐 제초 작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끝으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뭐 저희 집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진로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남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또 약간 부산 쪽으로 좀 내려갔는데 진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뭐 자두 농사 지시는 분들, 또 다른 농사 지시는 분들, 구독자님들 태풍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네요. 덕시설 만드는 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 하고, 또 제초 매트 또 다 거둔 거, 크로바 씨앗 파종하는 거, 또 비료 준 거, 비료도 이렇게 2주먹씩 해서 줬습니다. 좋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이렇게 마칠게요. 한 3가지 정도 얘기했습니다. 끝까지 봐주셨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9월 말쯤, 9월 말에서 10월 초쯤에는 2본 다주지 UFO 수영으로 키울 나무들은 이제 눕히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때쯤 해가지고 또 동영상 한번 올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